대통령에 충성하시는 겁니까? 국민에 대해서 충성하시는 겁니까? 70%를 주장하다가 100% 수용한 거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그렇게 비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지적은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취임한 이후에 정책 소신이 번번이 이렇게 좌절되는 그런 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9년도만 하더라도 정권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부총리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여당의 인하 필요 주장에 따라 결국 0.0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또 3월 달에는 미세먼지 추경 안 한다고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또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4월 달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당시에 정부는 70% 선별 지급을 주장했으나 역시 여당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결사항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지금도 당시의 결사항전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 증권거래세 작년 얘기까지 주셨는데요. 이 증권거래세 인하는 뭐 어디에 밀려서 한 것보다도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활랑했는데 증권거래세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가 그 전부터 쭉 있어 왔고 정부가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 외부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한 것보다도 정부 내에서 확정되지 않은 걸 발표하지 못하다가 확정된 다음에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미세먼지 추경도 1월부터 저희한테 작년 1월부터 기자들이 추경을 하냐고 저한테 여쭤봤는데요. 제가 1월부터 19년 1월 달에 추경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요? 재정수장으로서. 그래서 1월 추경이 없다고 하다가 3, 4월 달에 와서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의원님 지금 마지막 주셨던 긴급재난지원금 저는 지금도 70%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100% 하라고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까? 제 이야기는 여당과 야당의 같이 부총리, 제 이야기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부총리로서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데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의원님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경제부총리 잠깐만요. 혼자 되지 그 않는 거 이후로도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부동산 감독기구 문제, 2차 재난지원금 문제, 재정준칙 문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등 홍 부총리께서는 매번 청와대와 여당의 재정 포퓰리즘 쇼에 맞섰으나 번번이 소신을 굽혀왔습니다. 여전히 당시에 그때 주장했던 내용들이 옳고 틀렸다, 다른 쪽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재부 입장에서 또는 저 재정당국 입장에서 70%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지금 다시 하라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그랬고 또 국민의 수요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고집한다고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막강한 자리 아닙니까? 네, 의원님 대한민국의 제가 판단할 때도 종합정책을 컨트롤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경제부총리의 한마디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의원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다른 쪽의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때 바뀐다고 하면 시장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의원님. 이런 무총리 우리 부총리의 무소신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는 재정 경제성이 악화되고 부동산 정책 실패고 전세난이 과중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감시 감독하는 기구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래서 답변을 제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총리께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아까 자세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에 충성하시는 겁니까? 국민에 대해서 충성하시는 겁니까? 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까 자세를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관련해서 바랍니다. 정부가 70%가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해서 아니 내용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건 끝까지 아니라니까요. 아니죠. 그 의원님 정책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하시면 안 것은 되죠. 사람에 따라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이 재정- 부총리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조정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의원님, 있습니다. 답변할 그래서 기회를 정책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뢰성을 갖도록 의원님,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제가 70%를 주장하다 결국 100%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 부총리가 70% 주장하다 끝까지 하여튼 100% 완벽하게 70% 견제하도록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경제가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아니 그래서 정책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정책은 옳고 그름도 중요하고 그 조율의 프로세스도 중요합니다. 제가 제 소신과 재정당국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또 나름대로 다른 시각과 함께 조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70%를 주장하다가 100% 수용한 거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그렇게 비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지적은 지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토부에서 제기했던 최초에 제기했던 그런 기구를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우려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조율해서 만들어냈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조율이 제대로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경제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단히 무소신하다고 제가 다시 저 설명을 드리면요.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것은 쉽게 얘기해서 비유로 얘기하자면 금융감독원 같은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고요.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기구가 필요 없다고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소위 비유한다면은 금융위원회에 있는 FIU처럼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은 후자로 발표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